누군가를 불러놓고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불편해하니까 왜 눈을 부라려요? 왜 불편해요? 라고 역으로 묻죠. 이 장면 이상한 건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말이 왜 자꾸 아무 이유 없다로 포장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더 묘한 게 있습니다. 한번 선을 넘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29기 구와 영신님의 장면을 비난이 아니라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감정은 솔직한데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책임을 안 지는 순간 사람들이 왜 동시에 등을 돌리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짚을 겁니다. 대화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방식, 집단 안에서 평판이 깨지는 본인은 선이라고 믿는데 왜 폭주로 보이는지, 속도. 끝까지 보시면 연애 프로그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관계가 망하는 공식 하나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 공식이 뭔지 지금은 굳이 애써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다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오늘 선이라고 말할 때는 거창한 윤리가 아니라 상대가 여기까지만이라고 느끼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사과문이 아니라 내 행동이 만든 결과를 계산해 넣는 태도를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알고리즘적 사고라는 거는요, 사람 마음을 규칙 문제로만 풀고요, 분위기나 평판 같은 언어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암묵적인 이런 규칙들을 빼먹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29기 구화를 달구었던 영신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행보가 독특하죠.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먼저 영신님이 오후에 이제 현숙님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그러다 이제 현숙님한테 한 소리 듣고 왜 눈을 부라리냐는 등 전혀 현숙님의 감정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현숙님한테 한 소리 듣죠. 영신님과 대화 의견이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고 있지만 끝까지 영신님은 현숙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나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근데 대화를 하고 싶다가 자체가 아무 이유가 아닌데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불편하냐고 하는 등 전혀 지금 정말 이거는 언뜻 봤을 때는 이 사람 진짜 뭐 하니까라고 오해를 할 만큼 되게 특이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더 어이가 없는 거는 현숙과의 대화에서 끝났으면 차라리 욕이라도 들 먹어. 그래 어쨌든 이제 깨졌다 싶은데 또 그 이후에 이제 영숙한테 가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영숙한테 당연히 한 소리 듣죠. 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영숙님이 이 빡치는 게 눈에 보여요. 너 빌런이냐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한테. 또 그런다고 해서 이때까지 한 사람한테만 집중했던 게 뭐 아쉽네니 뭐니 하면서 나한테 와? 장난해? 라고 하면서 그 영숙님의 표정이 정말로 기가 막혀하는 그 표정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멘탈이 나간 처음에 영식이 자기를 불러냈을 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영숙이 이 표정을 딱 짓거든요. 하면서 얘는 뭐야? 이 인간은 도대체 뭐지? 이제 어이가 없나는 표정을 딱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폭격을 하면서 너 빌런이야? 너 장난해 지금? 너 사회생활 하잖아. 너 돈 벌잖아.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갈구기 교수님 특유의 그 논문을 개판으로 쓴 석박사 대학원생을 갈구는 교수님의 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저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물음표가 한 500개는 뜨는 것 같아요. 딩딩딩 하면서 이게 뭔가? 저도 이런데 이거를 같이 봤던 탐정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영식님에 대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어떻게든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자, 최대한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심층분석 들어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숙님과의 이제 관계를 좀 깊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현숙님과 영신님과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자, 현숙님과 영신님과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한 번쯤 체크해야 될 장면이 이번 9화 때 나와요. 요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온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영식과 순자의 대화예요. 이거를 먼저 짚어야 왜 영식이 현숙에게 대화를 신청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장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열심히 이제 밥을 먹고 있는 순자한테 영식이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느낌이 순자는 혼자 밥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영식이 가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잘 보면 밑에 보면은 우리는 아주 푸짐하게 밥을 딱 먹고 있죠. 야무지게 딱 먹으려고 지금 우유도 까놓고 있고, 카메라 안 보일 때 열심히 지금 먹어야겠다. 아무도 없을 때, 나한테 관심 없을 때 라고 하면서 아주 야무지게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영식이 와가지고 거의 밥도 안 푼 상태에서 입을 터는 거 봐서는 이거는 영식님이 순자님께 대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순자가 영식과 대화를 하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표정이 있어요. 바로 뭐다? 맞박에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영식 정말 눈치를 못 채는구나. 여기서부터 이미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요. 영식은 분명히 순자한테 거절 공격을 저번 화에 했죠. 순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불러가고는 나는 뭐 처음부터 순자님이 마음이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당황했겠죠. 첫인상을 마음이 있었으나 그 위에 마음이 없었다. 순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너한테 관심을 표현한 적도 없고 내가 굳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왜 당시에 나한테 내가 얘한테 이런 말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또다시 그렇게 이미 끝난 관계인데 또다시 와서 대화를 걸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맞박의 힘이 딱 올라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때의 대화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영식이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먼저 다가가지 못하니 현숙이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란다 라는 말 하거든요. 껄껄하면서 웃어요. 또 그 말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빡이 치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오조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순자 누나가 보여준 표정 보면 진짜 맞박이 힘이 오는 상태로 눈이 올라가 있고 표정은 굳어 있고 입술을 만지면서 아 얘가 지금 나한테 말을 걸려는 목적이 지금 나보고 현숙을 불러내라 나와 영식과 현숙 사이를 중개해달라는 말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영식은 어떻게든 현숙을 불러내려고 했어. 나름대로 그 의도는 이해가 가. 어떻게든 현숙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현숙이 딱 보니까 더 이상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계속 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같은 자리에 안 있으려고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식은 이제 대화를 하려고 이 순자를 끌어당겼는데 순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왜? 굳이 왜 내가 너한테 신경을 써야 돼? 라고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령 내가 진짜 너가 동생 같아서 그렇게 해준다고 한들 내 이미지만 박살나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너랑 같이 엮였다가 지금 나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같이 망하게 생겼는데 라고 순자는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순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끝내 이 영식과의 대화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그냥 순자는 그냥 내가 보기엔 좀 두 사람 사이가 좀 그랬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이렇게 뭉개요.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든 이제 현숙과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영식이 어떻게 보면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숙 교수님이 빡이 쳐가지고 논문을 개판으로 쓴 대학원생을 이제 갈구는 것처럼 갈군 이유가 있어. 너무 솔직하다. 영수님도 진짜 극이 빡쳐서 자기가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빠락빠락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왜 자꾸 너는 너의 행동이 책임을 안 지냐는 거예요. 영수님이 그 당시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게 했던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너의 감정만 앞세우고 있고 솔직하게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고 그 감정도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없어. 어쩌다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컨디션이 나쁘면 다시 떨어지기도 하는 등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돈을 버는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아도 때로는 내색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전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너는 왜 희생을 안 하고 자꾸 이 관계에서 남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너의 감정을 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순자는 제가 여기 봤을 때 제일 똑똑한 이제 투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정수님이 이제 최후의 승자죠.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정수님이 제일 최후의 승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순자가 제일 똑똑해요. 다만 영숙과 다르게 순자는 딱 말 안 하죠. 그냥 선 딱 긋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일 결혼했을 때 야무지게 잘 살 사람은 순자님, 그 다음에 영숙님이랑 보고 있는데 우리 순자님은 더 똑똑하죠. 굳이 이렇게 영숙같이 빠락빠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스타일 아니에요. 정말 중요할 때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자기의 속마음을 탁 꺼내죠. 집중해라 옥순한테. 자,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순자의 행동은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이고 이 말 하나에 여러 가지 층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참고 부탁드리고요. 순자 편에 나오니까요. 자, 반대로 영숙은 이제 직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영숙님의 해석에 추가로 얹고 싶은 부분이 왜 너의 행동에 너의 감정에 책임을 안 지냐, 그리고 너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갈리는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전혀 너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물론 너는 그 솔직함을 통해서 이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클래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지.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니긴 해. 하지만 인간은 어느 정도 여기에 구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본다면 지금 현수처럼 난 더 이상 영식과 얽히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피해주는 게 맞잖아. 암묵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식은 지금 남녀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험 이제 고시를 붙고 하셨지만 나는 그냥 식당 주인이 좋아라고 해서 이제 우동집을 차리시는 분도 있고, 또는 대기업 출신의 아니면 뭐 석박사 이런 분들이 갑자기 귀농을 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클래스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동에는 여전히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무조건 이렇게 사람을 등급제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인간관계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괜찮은가 아닌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영식의 이 행동은 본인이 솔직하다는 이름만으로 너무 이런 부분을 거의 무시하거나 일부러 깔아뭉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고려를 안 했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도는 좋아. 그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평판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면 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A라고 살고 싶지만 현실이 B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내가 양보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지, 또 내가 만약에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아무리 A가 좋다고 설득을 한들 그 사람들은 B에 있다면요, 내가 B에 맞추는 수밖에 없어. 영식의 이런 행동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고려를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내가 좋은 그만이지, 남녀간의 관계는 서로 좋아서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굶어 죽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했지, 더 정확하게는 나는 사랑에 빠지기만 한다면 그 상대방은 무조건 나와 같은 A형의 사랑을 할 것이다. B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내가 가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B형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에 감동을 해서 아, 영신님 정말 멋있어요. 우리 함께 모달리아 같은 가난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왜 현숙이 아니면 영숙이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영식의 이런 행동들을 어떤 하나의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그가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그 알고리즘에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암묵적인, 말로 할 수가 없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그 사회생활이라든가 세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영식은 이미 순자라든가 영숙이라든가 현숙님과의 관계를 다 그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사랑 그것만 하나를 위해서 달겨드는 사람일 거야. 왜냐면 나도 지금처럼 현숙이에게 사랑에 빠졌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현숙이에게 대화하려고 하고 갈증에 시달리고, 현숙이 날 안 봐주니까 이번에는 영숙에게 질투심 작전을 펴서 영숙에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 현숙이 이번 마지막 데이트에서 영숙을 고른 것처럼 질투심 작전을 피면은 현숙이 날 봐주겠지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말로 맞는지, 그 생각이 정말로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이것이 원하는 게 맞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은 듯한 느낌. 자기만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모델리아니처럼 세기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부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영식은요, 이 모딜리아니와 결정적인 차이가 여러 군데 발생합니다. 우선은 모딜리아니와는 다르게 여자들이 그렇게 모딜리아니를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 착각은 그거예요. 모딜리아니는 알면서 이 길을 걸었어요. 가난하고 그 끝이 비극으로 끝난 걸 알면서도 정말 그 짧은 생애 동안 역사에 남을 이제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모딜리아니의 사랑이 무조건 아름답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포기하게 만들지를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영식은 그럴 수 있을까? 영식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말로 순자나 영숙이나 현숙과 그 끝을 알면서도 걸어갈 수가 있는 사랑일까요? 그냥 영식은 감정이라고 하는 그 변덕에 휩싸여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순자에 대한 사랑이 100이야. 그래서 순자한테 가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현숙한테 가. 그 다음에 또 영숙한테 가. 라고 하는 등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이라는 존재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책임은 그 감정조차도 나의 손아귀에 두는, 그러니까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아닌 그 감정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직시를 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영식은 딱 그 감정이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 유지가 돼요. 관심이라는 감정이. 그래서 갑자기 순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라고 해서 2화 때인가 3화 때 순자님이 영식님을 거절하는 장면을, 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도 딱 마찬가지죠. 영식은 딱 순자가 마음에 드는 그때까지만 그 진심이에요. 감정이 바뀌면 자기 진심이 없어져. 근데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요, 연애를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이를 키우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라든가 연인관계가 이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바뀌나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도 다시 내가 맨 처음에 이 사람을 선택했던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다시 감정을 추스러서 일정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선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나의 인생의 삶의 일부로 두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쉽지 않지. 맞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영신님처럼 아직 20대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아리까리 할 만합니다. 이게 내가 느끼는 게 진짜 맞나? 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영식님의 이런 행동 또한 사실은 20대 초반이나 10대 때 좀 겪었어야 될 그때 행동을 조금 늦게 지금 방송상에서 전국적으로 뿌려버렸기 때문에 욕을 쳐먹는 거지. 저도 그렇고 웬만한 지금 남자들, 특히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찌질의 역사를 다들 한 번쯤 썼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사 친구 연인 관계에서 이와 같이 선이 넘는 사람은 보통 악의가 아니라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가 불편하면 왜라고 묻기 전에 내 행동이 어떤 비용을 만들었는지부터 점검을 하거든요. 정말 고수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저와 같이 미세 행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런 대사를 암시만 넣어도 상대방이 꺼려하네? 라고 싹 비틀 줄 아는 센스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집단 안에서는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 패턴이 더 빨리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신님은 그 행동이 무조건 정당한 될 수는 없어요. 자기 감정에 책임을 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뭐야 무슨 뭐 모딜리아니? 장난해? 무슨 세계의 사랑 우기고 앉았어. 난 너랑 그런 사랑할 생각 전혀 없어 라고 했을 때 그걸 수용할 줄 아는 자세를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현실적인 조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영순이 말하고 싶은 바이기도 하고 저도 동의를 해요. 너의 이미지가 이렇게 개판인데 내가 너랑 같이 다니면 나도 똑같이 이상한 여자 취급받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랑 잘 될 수가 있겠어? 왜 영수라든가 왜 영호라든가 왜 영철이라든가 상철이라든가, 상철은 좀 예이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상철 포함해서 왜 머리를 쓰고 전체적인 집단에서 왜 여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모나지 않게 하려고 참겠어. 어쨌든 이 나는 솔로, 다른 공간에서는 모르겠지만 나는 솔로라는 이 공간 내에서는 어쨌든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집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가가 사랑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참는 거잖아. 특히 영호 같은 경우는 많이 참았죠. 제가 영호가 이제 조류관이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지만 그래도 영호는 어떻게든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자기도 이제 옥순에게 거절당하고 이제 3화 때인가 4화 때 이제 빌런 짓을 하긴 했지만, 영호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집단에 자기를 내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영식의 행동은 너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을 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걸 정말 쉽게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너 내킨 대로 갑자기 만나가지고 현순이가 나 대화하고 싶으니까 빨리 가서 순자님이 뭐 중개해주세요 라고 하는 투로 은근슬쩍 얘기를 한다거나, 또 막상 그게 순자가 말 안 들어주니까 현수가 얘기를 해놓고는 막상 전혀 준비를 안 해. 현수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대화를 할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뭐 할 얘기가 없다. 근데 같이 있고 싶었다. 그럼 현숙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바랬을까요?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는 뭔가 대화할 거리가 있어야 나는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난감하겠어. 넌 정말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 나에게 맞춰줄 생각이 있는 건가? 어느 정도? 우리가 너 50, 나 50% 해서 결혼이나 연애라는 거는 결국 끊임없이 서로를 이제 맞춰나가는 그 과정인데 넌 그걸 할 자신이 있는 거야? 그걸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지금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여자를 보고 여성을 보고 외적으로 이쁘다, 마음에 든다, 갑자기 끌리네라고 해서 가는 게 사랑인 건가? 라고 여기 있는 세 명의 누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타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수씨과의 대화 장면에서 저는 영식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고 싶다 하면 현숙이 뭐 쉽게 받아줄 수 있는 어느 데나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 현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금 영숙은요 확실히 정했잖아요. 영호 아니면 영철이다. 네, 영호 아니면 영철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영식이 자기를 불러낸 그 순간 이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니까? 그래서 영숙도 굉장히 큰 각오를 하고 영식이 자기를 불러냈을 때 피곤하다고 뭉개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충분히 이거는 여트워크나 남트워크에 의해서 소문이 개판은 날 걸 각오한 거야. 야, 영숙 봐라, 영호 아니면 영철이야 했는데 또 영식까지 지금 얽히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작용이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다? 자, 옥순이 또 특유의 말을 개판으로 해버리잖아요. 지금 영숙이 영식을 불렀다라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잖아. 영숙이 그걸 모를까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면 영숙도 어느 정도 당했을 겁니다. 이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봤던 경험을요. 지금 실제로 그게 눈앞에 벌어지고 있고 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또 욕을 오지게 먹었던 우리 불려시라고 추정되고 있는 옥순이네요. 벌써부터 소문이 개판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각오하고 영숙이 불러낸 거라고요. 이와 같이 나는 솔로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역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순응할, 여기 이 나는 솔로를 촬영할 때까지는 좀 순응하는 자세가 더 필요해요. 나가서는 이제 뭐 둘의 관계니까 상관이 없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성들이나 남성들 또한 상대편이 이 집단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겠죠. 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실수를 하고 엉망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옥순이에 대해서 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신을 엉망으로 하잖아요. 그럼 처신을 엉망으로 하는데 당연히 인간관계도 엉망이겠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야기 형수가 왜 욕을 오지게 먹었겠어요? 뭐 사업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처신을 엉망으로 하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야기 형수는 너무 노련하고 너무 이 달고 달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관계를 이제 지배할 정도로 말레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서 이제 훅 가버렸다면 반대로 영식은 너무 없어요.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우리가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데이터가 없는 건 좋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데이터를 쌓거나 눈치를 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후적으로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영식은 1화 때부터 9화 때까지 10화 때까지 변하는 모습이 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특히나 현숙과 대화 장면에서 극도로 화가 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방송상에서 당신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나 너무 걱정이다라고 오히려 현숙이 걱정하고 있는데 영식은 그 말귀를 지금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식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할까? 저는 영식이 정말로 어느 정도 변화하거나 현숙을 잡고 싶다면요. 왜 욕을 먹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야, 좋아. 그래, 이해 안 돼. 그러면 왜 현숙이 이런 말 했는지를 다른 남자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을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여자들이 거부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남자들한테 조금 이제 연애 경험이 좀 있어 보이는 남자들한테 가서 뭐 영수라든가 인기가 많아 보이거나 아니면 상철이라든가 있잖아요. 충분히 대화를 해서 속을 파악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식은 전혀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노력을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력할 생각이 없겠죠? 그게 거기서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부분에서 모든 시청자분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 찌질의 역사 좋아. 우리도 다들 한 번씩 그랬지. 하지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찌질의 역사를 반복해봤자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영수아재가 그 영식의 최종 선택 그 전에 마지막 데이트 상대편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영식이 도대체 누구를 고를지 모르겠어. 자, 이 말이 뭡니까? 전혀 지금 남자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식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있고 그 세계가 굳이 내가 남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세계가 오르며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욕을 오지게 먹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영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이제 방송 후에서라도 저는 세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제로는 왜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반대로 또 나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맞는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은지, 즉 프리랜서라든가 다른 쪽으로 트는 게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식도 보면 대가 되게 세요. 저도 되게 대가 센 편인데 저만큼 센 사람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저도 이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충우돌하고 정말 많이 막 나갔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참 돌이켜보니까 정말 싸가지가 없었구나.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을 했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를 못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 왜 순자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간접적으로 현수님께 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핏줄이 빡 서면서 거부를 했는지, 왜 현숙이 이런 식으로 거의 정색을 하면서 난 정말로 난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지, 왜 영숙은 이때 나에 대해서 극도로 빡이 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영식님만의 도전으로 다른 사람의 웬만한 도움을 잘 받지 않고 참고만 하되 혼자 힘으로 이거를 생각해보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막 연애의 심리학이나 그런 책 이제 읽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얼마나 매체가 많습니까? 나는 솔로도 비롯고 이정기수 계속 그 영신님은 공부를 해봤다며요. 그 이정기수의 사람들이 왜 저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했는지, 가령 왜 이야기 영수가 그렇게 욕을 먹는지, 왜 사람들이 29기 순자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지, 왜 우리 16기 영숙님에 대해서 다들 학을 떼는지, 왜 23기 옥수는 나는 솔로 사겠대 그렇게 그 이제 공격을 당시에 다른 출연진부터 받았는지,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신님이 사고하는 방식이 제가 2화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거의 최초로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영신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신님은 알고리즘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 자기만의 이제 규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그 규칙이 세상의 규칙과 맞지 않았을 때 세상의 규칙을 무시를 하고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밀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 반대래요. 지금이라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짚어나가면서 자기의 알고리즘과 세상의 자기의 알고리즘을 확장을 시켜서 세상의 알고리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자기를 넓히고 깊어져야 됩니다.
계속 이 상태로만 하게 된다면, 자기만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된다면, 영식님이 이 방송을 나오게 된 목적인 짝을 찾거나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처먹고 계시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의 기회이기도 할 겁니다. 즉 영식은 정말로 이 사람을 매기고 악의가 있다기보다 제가요? 제가 방송상에서 왜 욕을 먹어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 기반이 너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식님이 악의가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배워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형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최소한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야지. 그 의견을 내가 수용하고 아닌 걸 떠나서 한번 사람한테 가볍게 의견을 던져보는 거죠. 영수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너는 어떻게 봐? 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공부할 수가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뭐 사기 개발서도 괜찮아요. 뭐 불쏘시개가 좀 많긴 하지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인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세상의 알고리즘이 이렇고 내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습득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불리해지겠구나라는 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배워 나갔어야죠. 영식님이 욕을 처먹는 이제 제일 근원적인 이유는 전 그거라고 봅니다. 자기 행동을 이제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배우려고 하진 않았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해답도 거기에 있겠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요. 여기서 이제 많은 욕을 먹은 게 오히려 가장 큰 성공으로 가는 도약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본방 때 선마태하라고 욕을 오지게 먹었던 22기 영수님이 저는 되게 이번 사기 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기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와 같이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앞서서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처신을 해서 당시에 영호나 영철이랑 잘 되게 했던 영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과, 그리고 순자한테도 너무 순자를 쉽게 써먹으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현수한테도 내가 너무 쉽게 현수님의 감정이나 입장이나 느낌을,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행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라방 때 그렇게 사과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저도 보기가 상당히 보면서 제 과거가 떠오르면서 그때도 나도 이제 굉장히 빌런 짓을 많이 했는데 거울 치료를 많이 하게 해주네요. 그런 영식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영식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 영화 배경처럼 이제 스크림처럼 모든 사람이 보기만 해도 학을 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더 듣기 전에 영식님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마누라랑 이제 자식들 손잡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다른 출연진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 저는 반성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지금 변하려고 하지 않아. 너무 오만해. 자기 행동이 의도치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거기엔 분명히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 그걸 꼭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그렇게 해서 영식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밝혀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연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문장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회사, 친구, 연인관계에서 이와 같이 선이 넘는 사람은 보통 악의가 아니라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가 불편하면 왜라고 묻기 전에 내 행동이 어떤 비용을 만들었는지부터 점검을 하거든요. 정말 고수는 처음부터 상대방이 저와 같이 미세 행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런 대사를 암시만 넣어도 상대방이 꺼려하네? 라고 싹 비틀 줄 아는 센스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째, 집단 안에서는 한 번의 실수보다 반복 패턴이 더 빨리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달라진 영식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저 또한 다음 동영상을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게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